요즘은 멀끔하게 차려입은 신사의 말도 믿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니 무언가 이상하거나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면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찍죠. 아무리 심각한 귀차니스트라도 분명 사진 몇 장 정도는 찍을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특히 스웨덴 라플란드에 사는 아비스코 주민들이 이런 능력이 뛰어났던 것 같은데요. 2019년 4월 6일, 밤하늘에 나타난 신기한 불꽃 사진과 영상이 인터넷을 가득 메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토픽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마 우주인이 와서 우리에게 경의를 표하기라도 한 걸까요? 경찰은 전화로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나사의 장난이다 라는 지겨운 설명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오로라를 향해 2대의 장거리 사격 로켓을 곧장 쏘아 올린 실험이었는데요. 그 목적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궁금하신가요? 그럼 시작할게요. 지자기. 몇천 년도 전부터 사람들은 극야의 오로라를 즐기기 위해 얼어붙은 툰드라에 찾아왔습니다. 그 웅장한 광경과 신비로움으로 감싸인 모습에 사람들은 호기심에 사로잡혔지만 우주시대의 도래는 아직 아득히 먼 이야기였던 때였죠. 연구자들의 지자기 연구는 그보다는 짧지만 그래도 1590년부터 긴 세월에 걸쳐서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이들 2가지 요소를 연결하여 겨우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은 태양계의 다른 행성에 존들을 발사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갑작스럽게 이런 사실들이 밝혀졌는데요. 태양은 강력한 방사선에 의해서 직접 공간을 불태우고 있다. 자기가 태양풍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고 있다. 이 보호 없이는 지구상의 생명체는 살 수가 없다. 자기는 얇고 약하며 독특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금부터는 다소 최근에 알려진 불안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2018년 12월, 고액의 비용과 전원 작업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세계 자기 모델 갱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지구 규모의 거대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으로 수정하면서 만들어지는 거대한 안내서와도 같은데요. 지금까지의 모델은 자극의 움직임에 맞춰 5년마다 데이터를 수정하도록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극이 극심하게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10년 만에 2-3km 정도가 아니라 단 1년 만에 55km라는 속도였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불안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오로라 대전쟁. 만약 자기장을 행성을 덮고 있는 갑옷으로 무서운 태양의 방사선을 적이 내뿜는 화살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로라는 화살이 갑옷에 맞아 튀어나온 불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말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요. 태양의 방사선은 장벽을 통과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 에너지의 대부분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햇빛에 타도 괜찮은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피부암의 위험에 대해서 방심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로라는 순간적으로 빛나는 개개의 섬광이 아닌 거대하고 강력한 빛의 물결인데요. 즉 태양 방사선은 방대한 에너지를 갖고 있고 수천조 개의 하전 입자가 자기장과 대기에 충돌하여 수백 번 공간을 달구며 온도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고온의 공기는 이동하고 주위의 압력이 변화하면 무시무시한 바람이 일며 주위의 모든 것을 다 휩쓸게 됩니다. 이는 나사 연구진들 사이에서는 흔히 몰아치는 입자의 숲이라고 불리는데요. 주위에서 보면 아름답지만 안쪽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기장은 크게 왜곡되어 있고 지구의 표면에는 이른바 북극점, 즉 자북극이 존재합니다. 이 지역에서 지자기는 아주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기와 계측기구를 발사하는 데는 최적의 장소가 되는데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지구의 갑옷이 얼마나 강한지 조사하기 위해 나사는 아즈레 프로젝트를 계획하였고 예산을 마련하여 4월 6일에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어디에 발사했나? 안도야 섬에 있는 로켓 발사장은 노르웨이에서 가장 오래된 발사장입니다.
1962년 이후 이곳에서 정기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로켓이 하늘로 발사되었는데요. 강력한 탄도 로켓을 포함한 수많은 관측 로켓이 발사되었는데 어디까지나 과학적인 목적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에서 추가로 한 쌍의 로켓 발사 준비 요청이 있었던 순간에도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벌써 1200차례에 발사된 시점이었고 그때쯤이면 툰드라에 사는 순록조차 하늘을 올려다보는 걸 지겨워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때 일어난 사건이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도 많은 놀라움을 주게 됩니다. 로켓은 2분 간격을 두고 쏘아 올려졌고 두 대 모두 전리층이 확대되는 영역인 상공 320km 높이까지 상승했습니다. 즉 하전 입자가 자기장과 충돌하여 아름다운 빛의 효과를 낳고 있는 공간에 로켓이 직접 발사된 것이죠. 연구진들은 인공적인 빛을 유발하기 위해 오로라에 발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션은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제1단계에서는 설치된 기구를 이용하여 비행 시 대기 중의 파라미터를 측정했습니다. 나사의 연구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은 바람을 생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밀도와 온도였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전리층에 일정량의 하전 입자가 왔을 때 그게 흐름으로 인해 옆으로 가버리면 이들 입자의 물리적 반응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점이었습니다. 오로라의 이런 고리와 곡선은 베테랑 사진사라도 그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마치 자신만의 룰을 따르는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연구진들은 이런 파라미터를 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것을 유발하는 오로라를 컨트롤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미션 제2단계인 활성 물질을 살포하는 것이었죠. 로켓이 적절한 고도에 이르자 컨테이너에서 하늘을 향해 몇 킬로그램이나 되는 트리메틸 알루미늄과 바륨, 스트론튬 혼합물이 살포되었습니다. 첫 번째 화학품은 중성입자 지표를, 또 하나는 하전입자의 지표 역할을 하는데 양쪽 모두 눈에 보이는 시각 효과가 있습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인, 순록들까지 목격했던 그 반점이 바로 이것이죠. 나사의 물리학자들은 태양풍의 노선을 계산했을 때 비어있다고 생각되는 장소에 장애물을 설치했습니다. 오로라에서 벌어지는 것과 거의 같은 과정을 유발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들은 사전에 어디를 보고 어디로 기구를 움직이고 무엇을 계측해야 할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흥미롭고 중요한 데이터를 다양하게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야외 환경에서 완벽한 실험을 진행하는 김에 관중을 놀라게 할 여유도 있었던 거겠죠. 아주 순간적인 짧은 시간이었긴 하지만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하늘에 뜬 아름다운 불꽃에 놀랐고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를 알게 된 라플란드의 주민들은 또 하나요?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에 대한 대답은 노였는데요. 사실은 이 인공적인 오로라 의식은 1회뿐인 현상으로 그들에게는 부차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있던 것은 일루미네이션이 아니라 그 안쪽에 있는 데이터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 지역의 로켓 발사가 완전히 중단되었다는 사실은 아닙니다. 아즈레 프로젝트는 더 그랜드 챌린지 이니셔티브라는 대규모 연구의 8단계 중 하나에 불과하거든요. 이를 기반으로 일본, 독일, 캐나다, 호주 등의 연구진들이 각각의 장치를 발사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이를 통해 미디어가 좋아하지 않는 중요한 데이터를 모으고 역시나 미디어가 좋아하지 않는 계산과 결론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전문가라면 응당 자신들이 진행하는 연구의 본질을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로켓을 발사하고 세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 연구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었나요? 지구에게 위험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아쉽게도 이 물음들에 답해줄 만한 존재는 없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다는 것은 아예 의제에 실리지도 않았습니다. 연구자는 마지못해 손을 놓고 실험에 대해 짧게 언급한 뒤 나머지는 한결같이 연구에만 매진하고 있을 뿐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학자들은 지자기가 어떤 상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방사선과 싸울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는 물음에 답하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막 연구를 시작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최종 결론을 내리려면 로켓 2대는커녕 222대를 쏴도 모자랄 겁니다. 하지만 이 로켓 발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에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헛된 실험이 되지는 않은 것 같네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슬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영상 준비해 놓을 테니 또 놀러오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